안녕하십니까. 100세까지 일하게 해드립니다. 은퇴 취업 전문가 철도 전문 인재뱅크의 안덕동입니다. 관계들 고맙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애들 빼는 라디오 마이크를 드립니다. 통일까지 들어갔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보면은 90세에서 100살기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내가 몇 살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 그걸 통계로 나온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1970년도에는 62.3세였습니다. 그게 80년도에는 66.1세, 2000년도에는 76세, 2010년도에는 80.2세, 2015년도에는 82.1세, 그래서 최근인 2020년도에 83.5세가 됐습니다. 40년간 17.4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0.35년씩 늘어나거든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내가 진짜 몇 살까지 산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보다가 30살 정도 더 산다는 분은 그러니까 한 70세 정도 되겠죠. 그런 분들은 실제로 11.4년을 살아가지고 94.9세가 되고 제같이 60대인 사람은 40년을 더 살면은 98.7세가 되고 또 여기에 또 젊으신 분들은 50대인 사람은 50년 더 산다고 보면은 102.3세가 돼요.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지는 그죠? 그런데 이제 100살까지 산다는 게 아예 축복일까요? 정말 은퇴 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70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70%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50%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또 30%는 일의 즐거움, 그 다음에 사회봉사 이런 개념으로 일한다고 그래요. 나머지가 한 20% 정도 되고 근데 실제로 또 일을 얼마 하는가 찾아보니까 60대인 사람이 한 60%가 일을 하고 있고 70대인 사람들은 한 25%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웃 동네 청년회장을 뽑았는데 67세가 당선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청년이구나. 난 청년도 못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동네 리장들이요 70대인 사람들이 한 30%를 차지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70대인 사람들이 요즘 다 청년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재산이 많거나 현금이 많은 사람은요 자식이 부모가 오래 사는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일찍 돌아가서야 그 돈이 내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요즘 가끔씩 뭐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은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는 누구 계세요?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때요? 자식들이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돈을 80대 90대 돼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어떻게 계세요? 아버지가 다 쓸 수 있습니까?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으라고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약을 하다 되는 거예요. 보약을 드시고 싶은 사람은 자기 몸에서 돈이 나오도록 해라. 그게요. 오늘 결론은 예. 조금 내가 비약적으로 그래요. 돈 많으면 며느리가 지약을 좀 사다 드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비약적인 얘기죠. 저는 요즘 대한노인의 우주중앙연수원에서 어른들을 위한 쉬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대한노인의 정책위원회를 추천해가지고 됐는데, 그때 회장님이 제가 SNS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보더니 스마트폰 사용법을 노인신문에 좀 연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호부터 해가지고 20회까지 연재했어요. 그게 올 6월달에 딱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무주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시간만 배우면 남은 생이 편합니다. 남은 생을 편안하게 하려면 1시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기 오신 분들이 뭐 100명, 뭐 150명까지 오는데,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 지혜에 있는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게 뭡니까? 기술을 배워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하는 일을 이제 좀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철도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6년 플러스 자회사에서 이제 대표로 가가지고 2년도 하고 해서 38년을 근무하고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철도 오리면 많이 생각나는 게 기관사나 역직원, 영무원, 역장, 부역장. 오십시오. 우선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김중식 회원님이 보니까 숨은 고수들하고 이제 기타 반주 연주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듣고 분위기 좀 돋구어서 이야기 좀 하고 우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뭐 잘은 몰라요. 보니까 우리 김준식 회원님이 대전 시내 공고 주요 공고들을 다 다녔었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장 선생님을 하시고 퇴직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음악 공부도 하고 그래가 또 즐기기도 하신다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노래하기 전에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 저 가수로 막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시내 그 교직에서 퇴직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제 전공은 기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애들 제도 CAD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퇴직한 데가 아마 뭐 시험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전 산업정보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이제 선녀를 좀 불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통기타를 지금 친지 13년 정도 됐는데요. 통기타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이 낮에 시간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봉사단 만들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렇게 봉사를 좀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어저께 자격증 출려해서도 자격증 받았는데요. 이걸 한 이제 동기는 제가 교장 경험할 때 공업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순회할 때 전기고 학생들이 실습하는 것이 엄청 보기 좋았어요. 저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기계과 캐드 이런 거만 하다가 물론 선반 밀링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전기 막 실습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거 해봐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한 4년 돼서 한번 전기 실습 좀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좀 해가지고 필기 실기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회원이에요. 그런데 제 프로필에 이제 카톡 프로필에 뭐 통기타 이렇게 치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와서 노래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곡 하겠습니다. 네. 잘 부르지 못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건 씨가 그 딴따라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하고 오늘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제가 손창식님, 이영기님 노래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 노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저 가사를 많이 외우고는 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부 3부 이렇게 놓고 합니다. 건강증과 붉은 있지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얼굴 적어야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나와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한 번쯤 돌아보지 언제쯤일까 겁먹은 얼굴로 뒤돌아보겠지 시간 잡고 가는데 집에는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면 남의 태워라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너무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세상에. 너무 멋있다. 사실은 제가 대학 때 기타를 조금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기초 코드만 조금 잡을 줄 알았는데 이제 노래는 같이 친구가 노래 해보자고 해서 둘이 듀엣으로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알바도 좀 했습니다. 알바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30년간 기타를 안 쳤어요. 그냥 뭐 동료들하고 가끔 이제 술 한잔 하면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방 분위기에 젖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13년 전에 다시 기타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좀 말썽 부리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 학교라는 데이 있는데 학교 안에 대한 학급이라는 것도 있는 학교가 있어요. 말 안 되는 애들, 학교 안 오고 말 안 되는 애들만 모아다가 뭐 이렇게 다른 걸 지도하고. 근데 그때 제가 시내 어떤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대안학급 애들을 기타를 조금 가르쳐보고 싶다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기타를 다시 샀습니다. 제 기타를 하나 샀어요. 조금 연습해보고 그 애들을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때 제가 익혀가지고 뭐 일어나 이런 거를 좀 가르쳐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 애들 때문에. 그래서 기타 동호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퇴직하고 있는데도 너무 바빠요. 무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저 너무 좋아요. 윤영주님의 노래 하나 해보겠습니다. 웃음 짓는 커다란 그 동네 길거리에 말없는 모습이 가을나고 자기 날리던 표정에서 네가 좋아 있어 거리 걷고 널 좋아하는 길을 걸어서 사랑은 찾지 마련나 밤낮처럼 낙서로 수많은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잊을 테요 언제라도 잊을 테요 언제라도 잊을 테요 노래 더 해야 되는 거지. 대표님 계속 하시죠.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죠? 예, 안 한 개만 더 해줘. 3분 남았네. 한 시간 안고 동안. 해야지, 안고.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선풍기 있어서 선풍기 저 있어요. 밖에 내는 바람 보고. 덕분에 제가 주간 보호센터, 뭐 요양원 이런 데가 공연을 한 지가 지금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7080 노래를 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거의 80대 막 이런 분들이라 제가 했던 지금 손창식 이영대 노래를 처음에 가서 불렀더니 식은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트로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미자, 조미미, 나오나 이런 노래하고 아주 오래된 찔레꽃, 옥포의 눈물 뭐 이런 거 한강 이런 거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너무 좋아하세요. 제 트로트 노래 중에서 제가 작곡하신 현철님 노래를 이제 여러 개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미새라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 아미새는 이제 노래 가사에 아미새가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아름답고 미운 새 그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신기루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름답고 미운 새 당신 남자의 감정 배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어 보면 미워라 어가서도 멀어진 아름다운 인생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신기루 사랑인가 아미새
감사합니다. 이제 미세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박수! 어머니 이게 박수를 좀 치고 해야 되는데 자 시간이 이제 좀 됐으니까 오늘 뭐 날씨도 좀 더운데 또 주말에 쉬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참 고맙습니다. 딱 우리 뭐 의자에 딱 맞춰서 나왔네. 보니까 지금 한 3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정보 교환하고 이러는 정보를 했는데 매번 비슷해요.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먼저 우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이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다들 합격해서 축하드립니다. 박수 많이 쳐드려야지.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필기도 공부하고 실기도 공부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얼굴은 아는데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그래도 조금 알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카톡에 올렸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봉사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봉투 3개 준비했어요. 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철도전문 엔제뱅크의 어떤 지난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오늘 같은 동료이면서도 우리 철도신호기능사 해가지고 기술자로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자가 돼서 현장에 일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좀 김미 사무님이 오셨어요. 한 15분, 20분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그 카페하고 이런 게 카톡에도 많이 보냈는데 수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 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하고 내가 어디에 투입돼가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는 범위 안에 좀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있으면 정보를 좀 주고 뭐 그런 시간 좀 갖고, 마지막에 우리 치맥하려고 그래요. 그 시장에 스모프 치킨 유명하거든요. 그 치킨 좀 사서 5시쯤 돼가지고 치킨도 먹고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기소개 여기 좀 그러는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뭐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앉아서 해도 좋고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저 맨 뒤에서부터 요렇게 합시다. 네? 이래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훈이라고 하고요. 소속은 따로 없고 취직하려고 자격증 찾아보다가 이 자격증 알게 돼서 이 카페에 가입하게 됐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이방주에서는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능사 시험은 안 봤고요. 작년 12월에 전기철도 기사부 산업기사 투표 봤는데 기사는 떨어지고 산업기사는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수첩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공사 기술중협회, 전기철도까지 다 받았고 이번 5월 달에 전기철도 안전관리제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능사 붙으신 분들은 수첩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연휴가 껴갖고 설 연휴 껴서 그 기술협회 수첩 만드는데 거의 한 3주, 4주 걸린 것 같아요. 서두르셔갖고 빨리 만드셔갖고.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손해평가사라고 정책법 그 업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전기기사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철도 쪽으로 옮겨보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전에 사는 임원빈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없고요. 저기 손해평가사로 같은 직장 동료 형님인데 형님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비전은 어떤가 여러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 자격증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인천에서 온 전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 졸업하고 정보통신 쪽에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쪽에 자격증을 감리하고 수능 자격증을 있는데 2년 전에 우리 저 반 회장님 네이버에서 카페 보고 철도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실 작년에 필기를 붙은 실기 떨어져서 이번에 재수해서 복학을 해서 이번에 실기 붙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고 있는 박기철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음 주 6월 말일자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 한 20-30년 더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지 하면서 그쪽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철도 지도 기능사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리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에서 온 문선승이라고 하고요. 2년 전에 저 반 교수님 동영상을 보고 철도 쪽 일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철도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기능사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떨어졌었고요. 이번에 아까 이번에 이제 붙어서 이쪽 철도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합격했습니다. 저는 아까 성함 말씀 안 드렸는데 김중식입니다. 아까 소개해서 마쳤어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이재섭입니다. 건축 관련 과를 나왔고요. 이번에 취업 준비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에 살고 있는 염정원입니다. 철도공사 출신이고요. 관제에서 CTC 5년 했었는데 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3주 교육 받잖아요. 근데 관제사들은 하루가 이틀인가 지금 9년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철도 전문 인재뱅크 카페 좌측 하단의 카테고리에 보면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모든 것이란 카페를 갖다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열차 감신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철도 전문 인재뱅크에 금년 1월까지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쭉 관리를 했었고요. 작년 합격자입니다. 작년 합격자고 우리 반대표님하고는 철도대학 동기, 과는 틀리지만 그래서 항상 빠짐없이 종무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합격하셔가지고 선배가 되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황재실이고요. 철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35년 정도 근무를 했고 현재는 대전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특이사항은 제가 이제 해외 사업을 되게 오래 했어가지고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감리 사업을 4년 하면서 지사장도 했었고 철도 사업을 발굴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저희 와이프 때문에 하게 됐어요. 저희 와이프는 국가철도공단에 근무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기 쪽 전기철도 업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되게 뭐 준비하냐고 어렵기도 했지만 저의 이제 향후 퇴직은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이 전기 분야의 이제 감리로 국내에서 또 경력도 쌓고 또 잘 되면 해외 나가서 다시 한번 이 전기 철도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나뵙게 되셔서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 이제 공단에 이경희 부장이랑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 부부가 부부이신 분이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동유럽으로 놀러 가서 못 왔어요. 아유, 가족여행 가서 기념으로 또 유럽 가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미라고요. 현재 철도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알게 된 계기가 제가 내년에 이제 6월에 인피가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지금 사무 영업인데 제가 근무하는 곳이 전기 유지고시라는 데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 자격증으로 전기 쪽에 넘어가서 새롭게 제가 일을 하고자 했는데 카페를 통해서 좋은 합격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속단, 고속전기기술단에 근무하는데 제가 사무관 돼가지고 처음 간 데 거기거든요. 2002년도에. 그래서 고속 사무소를 개설하고 한 2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KTX 개통을 하고 한 달 후에 내가 왔죠. 그래서 고성에서는 내 이름 되면 모르면 좀 관심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영숙이고요. 작년에 국가철도공단 종행퇴임을 하고 퇴임식 가기 전에 여기 왔다가 장대표님을 만나러 하게 됐어요. 근데 정년퇴임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6개월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가 온 힘을 다 쏟아서 이거를 떨어지면 안 되고 또 취직도 하고 싶고 막 이제 복잡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또 점수 나온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따서 제 인생에 쓰임새를 했으면 좋겠고 꼭 취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왔고요. 이름은 철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는 이 철도라든가 공업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법학 쪽인데 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 친구가 법학 같이 공부했는데 전기기사로 이제 자기 감리이라는 친구가 이런 길이 있다.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선배가 철도 쪽에서 일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소개해줘가지고 찾아보다가 이제 반대편으로 카페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이제 경력 이런 게 없으니까 공대 그런 게 없으니까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거 못 보고 기능사부터 해야 돼서 전기능사하고 655에 같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보니까 철도공단 출신 분들이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그 외에 좀 권위 저기 전공자들이 해도 되는 건지 좀 알겠어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한테 좀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걸로 해서 좀 앞으로 나중에 길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천에서 온 박찬용입니다. 철도에 근무하다가 작년 6월에 퇴직을 하고 저도 철도 근무하면서 열차 승무를 한 20년 이상 했어요. 거의 이 전기 개통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한 20년 전에 뭐 조력장이나 분당을 하다가 나머지는 20년 열차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인생 후반기에는 안 해본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혀 안 해본 게 전기계통에 한번 일을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지원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전기학원 부원장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기 강의만 하다가요. 철도 접하니까 너무 저는 좀 재밌었고요.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쪽만 있다고 항상 수강생분들께 안내나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철도라는 자격증이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쪽으로도 상담을 하니까 훨씬 더 수강생분들도 이제 퇴직하시고서나 아니면 새로 뭔가를 준비하시는데 뭐 다른 게 또 있다는 걸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반 대표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전 전기학원 원장 임영훈입니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실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그 철도전기 실무 금융사를 합격을 했어요. 네, 반 대표님하고 김장님 덕분에 연습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땄으니까 또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반 대표님, 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아니. 네. 서울에서 온 김용민이라고요. 취업 준비하다가 알게 돼서 먼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기관차 지공식이라 합니다. 오늘 0시 7분에 정년퇴임 앞두고 마지막 근무하러 왔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때 저 대표님께서 교육하는 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번에 응시하고 합격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왔고요. 이미희입니다. 수학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이 하는 동영상을 보는데 옆에서 그냥 구경하다가 그 전기 과목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공부를 따라 시작해서 같이 합격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송명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전기를 기존에 하고 있고요. 전기안전, 철도안전, 전기안전관리소를 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따게 된 계기가요.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친구가 이 일을 해야 아시는 분들 오래 일하는데 제가 전기도 뭐 공사협회 특급 뭐 그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궤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 상경통보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기술 인력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 뭐 수첩을 달라는 거예요. 아예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간 소외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기존에 뭐 전기기사든 제도 기능 전기기능장이 있지만 그거 사회에서 특급이든 고급이든 철도에서는 아예
등급이 안 나오나 필요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지금 한 4-5명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저 때문에 알아서 봤더니 이 등급 체계가 철도에서는 이 3주를 교육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 3주 교육받고 70얼마 내거든 직장인들이.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정말 폭풍 검색을 하고 이 바닥에 서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저를 수첩 하나 없다고 기술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고 정말 근데 제 주변도 다 그랬는데 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러운 감에 그래서 대표님을 제가 인터넷으로 엄청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안 따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역대 시험 본 것 중에서 기능사 이렇게 시험 힘들게 공부한 게 처음입니다. 정말 떨렸고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다는 게 이게 제 주변이 제가 저 동안에서 한 7명이 봤습니다. 기능사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떨결에 제 와이프가 얼떨결에 붙었고요. 예, 그래서 대표님 만난 것도 저 정말 은혜라 생각하고요. 이제 이 자격증을 치르기 위해서 이번 연도부터 당당하게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철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같이 땄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박형국입니다. 저는 옛날에 철도에서 근무하다가 병무청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퇴직해가지고 또 우연찮게 알아가지고 열차 운행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면서 반대편이면 신호전기 기능사에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호 관련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노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덕희입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철도 36년 근무했지만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인생 헛살았구나. 우리 일찍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그냥 노는 데만 집착하고 30몇 년 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게 참 묵묵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나은 제 인생이 또 살 기회를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제뱅크 직원이고요. 지금은 다른데 파견 나가가지고 지금 감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까 소개한 대로 선배 사례해서 제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카메라맨. 네,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온 박병설입니다. 반대편님 덕분에 지금 코레일테크 호남 고속전력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올해 8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무직 떠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학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는 대충 했고요. 작년에도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과정 운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우선 우리 여기 박 선생님도 오셨지만은 강사 세 분이 열심히 도와주셨고 이쪽에는 김문식 선생하고 최동환 그리고 선생은 전기 학원에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은 저는 이 실기 이걸 맡겨가지고 또 관심도 별로 못 가지고 그랬어요. 지원만 좀 해주고
제 입 따라 막 쫓아다니려고는 못했는데 늘 뭐 와서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무리 없이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 직군으로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 봉투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일 하신 분이 우리 전기학원으로 왔다 갔다 여기 자재도 나누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한창호 사모님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이 사람이 통신에서 오늘 뭐 가정에 일이 좀 있어서 못 나왔는데 통신 일을 했는데 이제 전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고 요즘 신호기 기사 그것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전달이 대신에 받아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소맥 뒤먹고 줘. 박준수 그 다음에 우등산 공부 잘했다. 우리 인문은 육시요. 제일 안전한데. 다 인정하세요, 얘들아?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한다면 합숙을 어제 합숙을 하시고 그러더라고. 우리 여기 사무실에 있는 이지연 부장이 재료를 제일 많이 사가게 했습니다. 재료를 제일 많이 사가서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 다음에 김현수 씨가 지금 오늘 꼭 와야 되는데 아까 드리려고 왔는데 가족이 있어서 마산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진짜 열심히 김현수 씨 받아서 좀 전달해 주세요. 이게 나는 뭐 좀 잘했는데 나는 왜 안 주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으면 내가 주려고 딱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일 되게 하나도 안 하네. 예?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우리 김민희 장모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들이 참 중요해요. 2022년도 우리 시골 집이에요. 요래 도로를 요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여기 우리 집에 있는데 난간이 없어, 그죠? 이거는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거죠. 중대재해법 위반이잖아요. 집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빵 이렇게 밖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리려고 물로 갖다 놓고 나무가 있다 하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커 불러야죠. 브레이커 불러야잖아요. 출동, 긴급 출동을 전화를 딱 했더니 이게 한 읍내에서 한 12km, 10km, 12km 되는데요. 근데 아침 9시 반쯤 됐는데요. 전화하니까 20분 만에 딱 오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래, 내가 딱 왔는데 상당히 젊으신 분이야.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 와가지고 차를 이제 여기다 자기 레카차를 여기다 갖다 놓고는 둘러보더라고. 근데 키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운전석에 딱 올라가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부릉부릉부릉 하더니 뻑 하더니 그냥 씻고 올라가 버려요. 차가. 황당하더라고. 이야,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나는 못하고 레카차를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내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아무나 하고 못합니다. 이제 바퀴를 오른쪽으로 딱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응? 악셀레이터를 밟으니까 이게 탁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자기는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봤다는 거야. 많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쉬운 거거든. 굳이 끌 필요가 없거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부터는요
경력이야. 할 줄 알아야 돼. 경력이 없으면 안 돼. 찍마 가지고 뭘 쓰냐, 그죠? 똑같은 거예요. 찍마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요 얘기도 그래요. 내가 골프장에 가보면 가끔씩 얘기하는데, 한 달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골프장에 그냥 뭐, 너무 싸고 이래가지고, 뭐 혼자도 치고, 뭐 둘도 치고 막 그런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4명 안 되면은, 한 사람 돈 내라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가, 골프 막 연습한 친구가 골프를 치러 간대요. 미국에서 갔는데, 혼자 치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분 했더니, 나이가 한 80대쯤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배 같이 좀 치자 하니까 좋다고, 둘이 조인해가지고 공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소개를 한 거야. 내가 이제 골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할배가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첫 홀, 두 번째, 세 번째 쭉 치니까, 처음에는 못 쳤잖아요. 젊은 친구가. 힘이 있으니까, 할배가 뭐, 가끔씩 물으면 가르쳐준 대로 치니까 공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후반전 돼가지고 심심하니까 이제 젊은 친구 할배한테 할배 그러지 말고 내기를 하자. 할배는 좋지.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 이제 10번째 홀부터 쫙쫙쫙 해가는데 이 젊은 친구가 그걸 땄어요. 마지막 홀이 딱 왔는데 저는 지금 공을 딱 차니까 이 나무 바로 밑에 공이 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친구 갑자기 당황한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쳐야지 이게 올라가는가 싶어 물어서 알겠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치면 되냐고. 그랬더니, 야, 내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냥 치면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냥 치기만 하면 된다니까. 아, 그냥 딱 치니까 나무 중간에 딱 맞고 빠꾸도로 딱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할배가 묻는 거야. 야, 이 젊은이야. 내가 어릴 때는 50년 전에는 이 나무가 요만했어. 치면 막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할배를 너무 갈세하지 말라. 경력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데. 저 얘기는 뭐 아까 얘기 조금 다 했고요. 뭐 모르신 분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부산에서 퇴직했어요. 지난번에 뭐 친구들하고 얘기 좀 하려고 내가 따져보니까 처장을 11년 했더라고. 철도공사에 처장 11년 한 사람 내밖에 없을 거예요. 문턱이 없어가지고 처장 11년 하고 퇴직을 했는데 또 2년 반 남겨놓고 그래서 이 기술직은요 퇴직을 하게 되면은 역장을 한 번도 못해. 역장을 좀 하고 싶어. 난 사실 역장을 요구하는데 대전본부에 있을 때도 한 번 했어. 호남선에 연산역장을 내가 했어요. 내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이제 문화체험 행사, 제가 홍보실 잠깐 근무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가서 급수탑에 안에 이제 영상이 나오도록 하는 거에다가 이제 칙칙폭폭 노래도 넣어주고 그다가 이제 조명도 내가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조언을 해줬지. 그 물탱크에다 그냥 뚜껑 내지 말고 강화 유리판으로 덮어가지고 보이도록 해라 뭐 했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 그래 했더니 그때 배용고에 가서 영업처장인데 내보고 관심이 있으면 좋다. 내가 연산역 내가 그 명예역장 좀 하겠다 했더니 그 점을 주더라고. 가가지고 거기서 받았어. 그래서 연산역 명예역장이야. 지금도 아직 연산역 관심이 있는데 가보니 요즘 별로 안 하더라고. 그리고 부산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틀 전에 내가 본부장한테 가서 나 역장 하루 좀 하겠어. 그러니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1월 10 내가 14일 날까지 13일까지 근무했나? 그리고 박진세가 부산 역장인데 현수막을 오래 걸어가지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 모자가 좋지 않다고 옛날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퇴직 기념패를 요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갖다 놔서 지금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기념패 한데 나는 요렇게 이제 벽장 모자 찍는 거를 이렇게 갖다 놨지.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역장에 별 볼 없더라고. 학력장 별 볼 없어.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하고 나니까 어떠냐, 이런 사람 역장 본부장인 사람들이 다 나를 와가지고 내 밑에 가서 기능사 공부해봐 기능사 땄어요. 아무 쓸모없는 게 역장이에요 사실은. 물론 있을 때는 끝발이 좋죠. 근데 뭐 이 사람들 오면 이런데 2023년도에 그때는 그냥 시범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고 2024년도에 한 50명입니다. 작년에는 한 100명 정도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다 왔어요. 그리고 원래 보니까 이제 공단 3인방내 이름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철도에 근무하거나 이런 분들이요. 방창원 씨라고 부산에 본부장도 하고 관광개발 사장이나 내가 테크 사장할 때 관광개발 머리가 사퍼야 사실은.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사무 영업직이거든. 전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직에서 전기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기능사 따고 산업기사 기사 따가지고 여기 ART라고 철도 신호회사 거기에 들어갔어요. 동기들도 거기에 있고 뭐 철도고등학교 원래 이제 그 ART 산장에 철도고등학교 2학년 학교를 보냈어요. 전기 거기 가서 지금은 부사장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뭐 송재호 씨 뭐 여기 뭐 이런 며칠 있어요. 전기는. 이제 내가 이제 철도 전문의 인증앵커라고 해가지고 22년도 9월 달에 이걸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그해 1,100명 했다가 그 다음 해에 1,700명, 작년 12월 달에는 3,010명, 지금은 3,754명이 55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회원들이 자꾸 올라가고, 물론 뭐 여기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많이 올리는데 이게 자료가 많이 쌓여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검색하면은 뭐든지 다 나와요.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넣으면 다 나와요. 여기 아까 내가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쳐가지고 이래 넣으면 다 나와요. 여기다가 뭐 경력 뭐 한자로 경력 관리 요령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에 올렸던 것들이 이렇게 쫙 다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많이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뭐 저한테 안 물어봐도 다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조금 시원찮긴 한데 뭐 카테고리별로 다 해놔가지고 뭐 전기 철도 기사 공부하려면 요거 전기 신호기사는 요거 이런 거 보시면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얘기를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이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작년에 10월 14일 날에 공단을 찾아갔어요. 이거 신호협회장인데 하고 가서 요청을 했는데 기사는 통과되는데 기능사는 안 됐어. 왜냐면은 갔더니 자기네들 기준이 있더라고. 3년 평균 400명 이상 응시를 해야 된대. 그래서 원래는 평균 400명이 돼요. 근데 원래 작년보다 응시를 적게, 작년은 505명이 했는데 원래 460명인가를 했어요. 응시 자체가 조금 줄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필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기도 절반밖에 합격이 못했고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명부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만드는데 다음에 요청하거든. 서명 그게 사인을 좀 해주세요. 내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걸 서명 해명을 갖다가 보내드립니다. 원래 이거 책을 작년에 나왔고 토목 기능사를 여기 왔네. 토목 기능사 요거를 새로 발행을 했고 요거 이제 기술사가 엊그제 원고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7월 초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토목 쪽에는 되게 잘 안 팔리는데 그래도 수색 갖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내가 책을 좀 쓰는데 안 보이네. 지금 좀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세요. 우리 보니까 우리 양 본부장도 보니 뭐 캡처도 못하고 앉았고요. 사실 현실이 그래요. 캡처가 3가지 4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안드로이드는 이게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뭐요 이거 펜 가지고 셀렉션을 이렇게 그으면 되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야. 이제 제가 아까 그 조금 봤지만은 노인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한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좀 잘해요. 예전에 뭐 97년도 그때부터 홈페이지만 만들어 운영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스마트폰도 내가 우리 어느 지금까지 계속 갔던 그 직장에 젊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거든. 근데 요즘 조금 떨어져. 며칠 보니까 이걸 잘해야 돼. 이거 못하면 요새 진짜 답답해요. 본인이 안 답답하고 다른 사람이 답답해. 그게 문제야. 일단 뭐 지도 찾는 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어젯밤에 그게 자격증 그거 해가 올리라고 몇 번 해도 자격증 그걸 모르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답답하더라고. 젊은 사람은 또 타닥하고 다 올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매일 그냥 합격 그것만 검색하고 앉았고 자격증을 못 꺼내는 거야 여기다가. 이번에 이게 부족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사무실에서 공부한 사람은 44명 정도 한 56명이 지금 막 102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작년에 한 사람하고 며칠 만나가지고 한 50명 정도 있는데 작년에보다 많이 들어요. 작년에는 92명이 합격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 카페에는 합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505명? 원래는 464명이 응시했어요. 응시 자체가 좀 줄었는데다가 필기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너무 조금 쉽다 생각해서 그런지 공단에 조금 조절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제가 이제 매칭을 해드려요. 기능사인 사람들은 뭐 그런 의미 없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자라면서 엔지니어링에 여기 작년 4월 달까지 여기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보내줬고, 지금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일반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50명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어려워요. 구직 그러니까 취업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현재 좀 더 있어. 그전에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달라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전화가 와. 내가 이거 잘라야 되겠다. 당신이 보내준 사람 잘라야 되겠다. 이게. 그래 며칠 전화가 와. 그렇게 지금 어렵다는 거야.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물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움직여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신호 자격을 더 많이 선호를 해요. 신호 자격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
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카페 운영하고 이제 뱅크 이거 뭐 이런 거 운영하면서 뭐 나는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드리려고 그래. 제천에 있은 분이 한 분이 취업을 시켜달라는데 그분이 43년생이가 나이가 좀 있는데 기가 좀 어두워. 그래서 내가 한번 취업을 시켰는데 그쪽에서 그만한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다른 데를 보내려 했더니 철도는 3년마다 정기교육 이틀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아서 그러면 중지가 돼 있거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간다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협회에다가 전철 협회에다가 신청을 해주고 알려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모셔야 했던 새벽에 5시에 제천에 가서 사모님하고 두 분을 같이 모셔가지고 교육원에 가가지고 협회가 교육 신청 해주고 사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모텔에 자고 다음날 해가지고 모시고 내려가라고 마침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 사람 몇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소개해주고 그렇게 내려갔죠. 고맙다고 뭐 여비 준다고 하면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우리 사무실에도 그뭐 대표는 뭐 하려고 그게 제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거 하냐고. 근데 내가 필요를 할 때 보니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골프 치러 갈 때면 새벽 4시, 5시 되면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몇 번. 저한테 요청하면은 돈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린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우리 장모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요즘 나쁘잖아요. 그죠? 이 사람 때문에 홍명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축구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왜 그렇습니까? 리드가 시원찮으면 다 힘들어요. 직장이나 뭐든지 간에. 요 프로그램을 내가 많이 보는데 집에 집사람이 이걸 좋아해.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살. 가보면 뭡니까? 뭘 해줘요? 제3자의 입장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거든. 자기 고집을 해가지고 내가 제3자를 좋아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괴롭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뭐 상담하고 이런 게 뭐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것들 하는데 이수근이하고 서장훈이가 제3자 입장으로 정확하게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게 따라가지고 이제 하면은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죠? MBC에서 선행감독 김영규랑 6회를 방송을 했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많은 느꼈어요. 김영규 감독이 아닌데 나오면서 이제 감독을 해보려 해가지고 폐장병들 저기서 프로야구에서 프로배구에서 다 잘린 애들만 모아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자기가 있던 흥국생명하고 붙어가지고 막 깨졌죠. 한 3, 4회까지 깨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긴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몇 명은 또 복귀를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김영기가 카메라를 내고 친구 보면요. 정확하게 이제 조기를 넣으라고 공을. 여기 내라고 두 번 이렇게 하면 때리라고. 거기에 정확하게 넣으면은 분명하게 이기는 거야.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이 감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들어요. 감독이라는 게. 이게 홍명보도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기량은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선수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작전으로 해가지고 하냐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나 하니까
우리 저기 한태동 씨도 선배도 55년생인데 이번에 떨어졌지만은 시기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얘기해서 여기 학원대 차리고 할 때 내가 그거 조금 어렵겠다고 전기 이거라도 하나 하라고 안 하다가 이제 55년에 이제 와가지고 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3년 4년 전에 내가 와 설명을 내한테 부듣고 가는데 안 따라와. 자기 고집대로 막 하다가는 안 되니까 이제 오는 거야. 진짜예요, 보면은. 그나마 내가 한 3, 4년 지금 5년 정도 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방향을 다 알거든. 당신이 요렇게 하라 이러면은 거기 딱 맞아 하면은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단계 올라와 있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집이 세. 자기가 방향을 미리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를 자꾸 끌고 들여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한테 꼭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상담을 받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빠르다. 그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네.